자, 한국지리 전체 문항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까지 입력한 거에 의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여러 사이트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18번 가장 많이 틀렸고 그 다음이 14번이고 7번이고 16번이고 17번이고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4페이지에 되게 집중적으로 있고 3페이지에도 하나가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듣기에 6월 평가원 이후에 이게 출제 방향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한 15문제 이상 주자. 그리고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항으로 난이도 잡자. 6월 달에는 약간 그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평가원에서 의도했던 제일 어려운 문항과 실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항이 좀 달랐는데 이번에는 왠지 의도한 문항들을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좀 더 노련하게 출제를 한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총평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한지와 세지 중에는 한지가 조금 더 출제 일관성이나 아니면 역배점, 뭐 여러 가지 출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출제자들의 나름의 자신감이 좀 문항에 보인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데 빠르게 진행할게요. 1번 문제는 오랜만에 지리서의 분석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써있는 서술 방식을 보면서 백과사전식의 전기구나, 그리고 요게 주제 접근식의 후기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으로 나오고요. 낯선 선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5번 선지에서 이것과 관련한 부분을 인심이니? 라고 물으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오랜만에 택리지 본문도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보통 물을 때 과거제의 조건 중에 생리냐 아니냐를 일반적으로 다뤘지 이렇게 매우 낯선 걸 주면서 그게 생리냐 아니냐도 아니고 이게 인심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좀 낯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리가 아닌 걸 주고 생리냐라고 묻거나 아니면 생리와 관계된 거를 밑줄 쳐주고 생리가 아닌 것으로 묻거나 이렇게 해서 맞거나 틀리거나 갔는데 지금 이거는 분명 생리가 아닌데 선지에서도 생리란 말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난도를 좀 높인 부분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흑빛이 모두 수려하다 뭐 이러면서 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바로 자연환경과 관련한 거, 산수 이것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택리지의 여러 단원들 무슨 총론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과거제와 관련한 부분을 언급한 데서 명시적으로 단원 이름이 산수였고 거기에 내용 기술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심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심은 뭐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친절하다 아니다 이런 거부터 그 마을이 어떻다 살기에 뭐 풍속과 관련한 거 이런 사람들의 인심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인심과 관련해서 살기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건 전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풍속이나 이런 것과 친절함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5번 선지가 특이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고요. 2번 문제는 기상현상과 관련해가지고 주는데 태풍은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던 거 폭염, 황사 중에 황사도 많이 나왔던 건데 폭염이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태풍하고 자연재해 중에 호우를 주면서 누가 먼저야 나중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문제는 자료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황사는 어렵지 않게 봄철에 있으니까 이 A란 녀석이 황사라는 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하고 C가 누가 폭염이고 누가 태풍이냐의 문제인데 자 하나 짜잘한 팁을 드리자면 연도를 집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 있어요. 보통 자연재해 문제에서 태풍을 다룰 때는 최근 10년 걸 다뤘는데 여기서는 지금 30년 누적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나 짜잘한 팁을 드리자면 뭐냐면 최근 태풍은 특히 가을 태풍이 많아졌다. 가을이라 함은 9월부터 11월까지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B하고 C의 자료를 보는 것도 한 가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근 10년 자료면 완전히 그게 맞을 텐데 이게 30년 누적이라 그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B하고 C를 횟수 자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횟수 자체가 태풍 같은 경우는 연 2회에서 3회 정도로 잡아주게 되면 이 연도가 지금 30년이고 그러면 전체 막대 그래프의 합이 태풍이라는 녀석은 약 90회 정도 근처로 나와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너무 좀 지엽적이긴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면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뭐야? 발생 빈도. 그래가지고 막 전체 값의 누적도 아니구나. 평균 발생일수라고 돼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 전체 90 그것도 아니네. 1년에 한 3번 정도 있는 게 태풍 되네. 이거 뭐 이미 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B가 뭐가 된다? 폭염, 더위. 그리고 C가 누가 된다?
태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횟수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횟수에 대한 감이 자료를 가공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선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기억 보게 되면 북태평양 기단은 한여름과 관련한 이야기고요. 니은은 태풍과 관련한 이야기고요. 디귿은요, 바로 호흡기 안과 얘기하는 건 황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A가 황사, B가 폭염, C가 태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비교 안 하던 폭염이 들어와서 좀 낯선 맛은 있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오랜만에 지체구조나 지각운동, 암석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가장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내용이고요. 북한산으로라고 나왔기 때문에 A는 화강암이 되겠죠. B는 지리산이라고 나왔으니까 편마암, 토산이 되겠죠. C는요, 바로 경남 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인데 이거는 경상 분지에 있는 중생대 퇴적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같은 경우는 가는 고생대 전반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조선계 지층이 될 거고 석회암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평안계 무연탄과 관련이 있고 여기 나다가 있는데 송림 그 다음이 누구겠어요? 대보조산운동 그리고 요 녀석은 뭘 물을지 이따 보도록 하고 라는 신생대 3기니까 지각운동과 관련해서는 융기 소위 말하는 융기 경동성 요곡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채워주고 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경상노춘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지를 가볼게요. 기억. B가 뭔가 하고 봤더니 편마음은 나에 관입되었대. 관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얘들아 화강암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B가 아니라 A랑 연결을 했어야지. 기억은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A는 화강암은 가에 의해서 고생대 때지 이땐 조선계 석회암이라고 틀린 거야. C는 다에 의해서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답이 나온 겁니다. 기억 니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디귿은요. 이게 어떤 구조선을 만들었니? 라는 건데 중국 방향. 요 송림이 바로 북한 쪽에 있는 랴오둥 방향의 구조선을 많이 만들었고 요게 중국 방향의 구조선을 많이 만들었고 이 경동성 요곡운동이 한국 방향의 구조선을 많이 만들었죠. 그거에 대한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은요. 동고서저 맞죠? 융기에 대한 거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문제는 이거 문제 이대로 끝인가? 저는 좀 의심했어요. 대구 안에의 모습을 준 거고요. 두 개만 딱 줬는데 어차피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지수는 도심과 외곽을 구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가가 상주인구 적고 주간인구 지수 높네. 도심. 이 친구 주간인구 지수 낮고 상주인구 많네. 외곽. 그냥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1페이지를 딱 본 느낌은 뭐였냐면 2번하고 3번이 다소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는 쉽게 주겠다라는 의도가 좀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페이지 넘어가서 5번도 봤더니 5번에서도 그냥 나와 있는 지역이 경기도 화성하고 전남 해남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비교하는 그래프를 줬는데 여기 있는 내용 안 보셔도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딱 이렇게 돼 있는 표만 읽을 줄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였죠. 지금 니은의 상대적 특성이니까 전남, 해남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고르라는 거고 요 축에 나와 있는 거를 1차 산업과 관련한 걸 보게 되면 해남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들을 골라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해가지고 보게 되면 오른쪽 왼쪽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외국인 주민의 수잖아요. 여기가 농촌인데 자칫하면 여기 외국인 많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외국인과 관련한 모든 건 도시 지역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농촌 지역이 높을 수 있는 건 국제 결혼 비율만 높거든요. 경기도 화성은 더군다나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외국인의 수가 인구수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로 해남의 특징을 묻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적음을 골라줘야 되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친구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A 아니면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로 봐야 되는 중위연령을 보고 있는데 중위연령을 봐야 되는데 중위연령은 노인이 많은 지역이 높거든요. 그럼 농촌이니까 해남이 높겠죠. 그럼 앞쪽으로 나온 게 높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B는 지워주고 정답은 A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6번 문제, 좀 다소간 새로운 유형의 문항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왜 새로운 문항으로 보일 수 있냐면 신의주, 청진, 평양은 맨날 보는 도시인데 처음으로 제시해 준 자료가 인구다 보니까
뭐 상식적으로 북한의 평양이 수도고 제일 큰 지역이야 라는 걸 알면 가가 평양이라는 건 쉽게 되는데 나하고 다가 내가 여기 인구는 외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북한 도시 인구까지 외우겠어요. 남한도 벅찬데. 그래서 오른쪽에 경도가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신의주고 여기가 내륙쪽으로 살짝 돌아서 평양이고 이쪽이 청진인데 봐라. 평양하고 신의주 헷갈리지 말라고 인구를 준 거야. 그럼 평양 뺐지. 그럼 남아있는 나하고 다가 신의주하고 청주인데 동서간의 자료를 제시해준 경도로 너무 쉽게 되는 거잖아. 이거 평양이다 빼고 나면 얘가 동쪽이 되니까 얘가 청진 되는 거고 요 녀석이 신의주 되는 거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새롭기는 하지만 문제의 변별력을 갖기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요. 신의주는 중국과 접경지대에 있지만 평양이나 청진은 아닙니다. 니은은요. 평양에 대한 꼭 집은 설명이고요. 디귿은요. 관서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낭림산맥이 있을 때 그 왼쪽 지역이 관서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보시게 되면 다가 신의주니까 가능한 이야기고요. 리을은요. 나선경제특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선경제특구를 좁게 보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청진과 거리가 가깝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겠네요. 됐죠? 7번 문제는 똑같이 자료를 맞추진 못했지만 슈퍼문이나 이런 데서 연습을 했던 인구 이동과 관계된 자료예요. 똑같이 맞추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연도를 몇 년치를 누적할 것이냐를 똑같이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여기에도 약간 의문이 남는 게 보통 값을 누적을 시켜서 줄 때는 5년이나 10년 단위로 끊는데 2013년에서 2021년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게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잡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는 출제자들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 암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의 연도를 이런 인구이동까지도 외워버렸다. 숫자를 가지고 심지어 특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럴 친구들도 없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이거 연도까지 맞추지 못하면 숫자 안 맞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출제자가 몇 년 단위로 낼진 모르지만 우리는 문제 푸는 어떤 그 지역을 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지역성이 있다면 원리적인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풀어야죠. 그럼 여기로 와서 보게 되면요. 대전하고 세종하고 충남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세 지역을 가지고 해주는 건데 충남 인구 증가하죠. 세종도 증가하죠. 근데 대전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볼 수 있는 지역 간 순이동은 사회적 증감에 대한 것인데 대전만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화살표가 계속 다 나가고 있는 게 A야. 그래서 이게 대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면 대전에서 C로 많이 나갔다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힌트가 되느냐? 바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정부청사의 일부가 간 것도 있고 원래 대전에도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과천에게 주로 많이 오긴 왔겠지만 그런 여파도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새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신도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인구가 더 많이 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두 개를 채워주게 되면 대전과 세종을 채웠으니까 B가 충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인데 충남으로도 많이 가고 세종으로도 많이 간 거예요. 세종으로 간 건 정부 청사의 이전 그리고 충남으로 간 건 천안, 아산 같은 수도권 전체로 연결된 곳, 그 다음에 공장들, 제조업체들이 그쪽으로 간 것들, 그런 것들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 이거 숫자 얼마 차이로 그걸로 판단해. 이 숫자가 가장 결정적으로 대전 사람이 어디로 많이 갔느냐, 그걸 알아두면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법 틀린 거예요. 7번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8번 문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요. 권역별 자료를 뭐 수영충호야 영소충이야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별로 찢어냈죠. 따라서 뭐 영수충호냐 수영충호냐 이렇게만 외웠던 친구는 이거 잘 안 풀립니다. 근데 차분하게 선생님이 이 정도 도시는 외워주자라고 했던 것들을 외운 걸 바탕으로 권역도 이해하고 했던 친구들은 작은 걸 바탕으로 그걸 붙여서 전체적인 퍼즐을 그렸던 친구들은 요것도 풀리죠. 무슨 말을 한 거냐? 일단 100만 이상의 지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광역시나 특례시가 되는 거예요. 광역시나 특례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요거 충남이지요. 요거 전남이지요. 요거 경남이지요. 그럼 여기에서 광역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워야 돼. 왜? 광역시와 도지역은 별개 행정구역이니까
예를 들면 호남권에 전남과 광주광역시가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충청권에 충남과 대전광역시가 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광역권 자료가 아니라 도 자료이기 때문에 도별로 찢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광역시는 이 통계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100만 이상이 분명 덩그러니 있는데 이 녀석은 누구냐? 바로 100만을 넘은 특례시를 가진 지역이고 그게 경남에 바로 창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집어서 문제에서 묻지 않아도 이건 창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100만의 의미를 열심히 설명해드렸던 이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충남하고 전남이 있는데 50에서 100만의 규모를 가진 게 있는데 이거는 지역적으로는 여기까지 가져도 좋다라고 했던 건데 뒤에 문제에 나오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충청권에서 가장 큰 지역이 대전광역시죠. 2등이 청주입니다. 청주. 50에서 100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호남권에서는요. 1등이 광주광역시, 2등이 누구냐면 전주예요. 그건 전북이란 말이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물론 전주의 인구 규모가 몇 만이다라는 걸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전남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것이 100만 다음의 규모의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충남이 되고 요게 전남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가가 이렇게 되고 나가 이렇게 되고 다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나의 도청소지지라고 되어 있는데 홍성 예산 쪽이 되는 거고요. 그쪽은 내포 신도시인데 50에서 100만 쪽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미안해. 요거 착각하면 큰일 날 뻔했다. 또 충청권으로 설명합니다. 대전 다음에 청주고 충남에도 지금 50에서 100만이 있다는 건데 그건 천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안입니다. 청주는 충북이죠. 오. 뒤쪽에 있는 청주는 충북이고요. 천안 아산 쪽이 50에서 100만이 되는 겁니다. 3위 그룹에 있는 천안 쪽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지역적인 문제에서는 아산이 인구가 세종시한테 역정당한 것도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인구 규모로 보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요거는 천안 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안에 도청이 있니? 라는 얘기니까 그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요. 가는 다보다 시 거주 지역의 인구 비율이 어떠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전체 100%에서 군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걸 빼면 이게 도시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으로 주소를 단순하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맨 위에 있는 군 지역에 대한 걸 빼주면 이만큼이 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행정구역은 시 아니면 군으로 나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는요. 거주 비율이 가가 다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더 높은 게 맞겠죠. 니은은 맞았고요. 디귿은요. 그냥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2차 산업이니까 공업에 대한 거고 공업은 충남이 좀 더 발달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나 아니면 제조업 출하액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모두 다 충남 쪽이 좀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으로 하면 그 차이가 좀 뭐 애매해지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런 건 있지만 제조업 전반적인 걸로 생각해보면 2차 산업의 비율을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억선지 얘들아 이거 천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청주가 아니라 청주는 충북이다. 선생님이 뒤쪽에 이거 왜 영동돼 있지? 순간 생각하다가 머리가 꼬였어요. 충북입니다. 청주는.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제가 약간 풀면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겸업농가 비율이 지금 북두칠성 마지막 파이널 커리 교재를 위해서 통계 자료를 다 업데이트했는데 저도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지금 다 모아놨고 교재를 집필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전 바뀐 농업 데이터를 보지 않았어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겸업농가가 원래 50 넘는 게 강원하고 경기하고 제주가 있어야 되고 보통은 최근 자료에서 제주가 1등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경기가 있고 경북이 있고 전남이 있고 제주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으로 겸업농가 50 넘는 게 2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당황을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제주 뭐지?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반면적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이걸 가로 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겸업농가가 50이 넘을 수 있는 애는 강원은 아니니까 자료 속에 없으니까 경기가 되어서 라가 가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나하고 다는 밭도요 50%의 비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지역들이 제주도 제하면 동쪽에 있는 강원이나 충북이나 경북이 50을 넘거든요. 밭의 비율이. 그러니까 얘가 50을 넘었으니까 요 녀석이 경북이 된 거죠. 그리고 요게 남아있는 전남이 된 거고. 그래서 요게 나가 되고 요게 다가 되고 요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위에서부터 라나 다가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요거 선지는 제가 지금 하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와 겸업농가가 항상 바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올해 바뀐 자료가 7월 말인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름에 계속 제가 오로라 때부터 그랬죠. 여름에 통계가 바뀐다 그거 보고 하자. 근데 바뀐 걸로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주 자체로 틀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주 자체의 통계가 매우 좀 독특하게 나온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통계청이 바뀐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요. 예, 지역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내줬는데 잘 낸 것 같아요. 잘 낸 것 같고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지역지를 잘 섞어준 것 같습니다. 기억선지에서 보게 되면 부울경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를 합하면 서울보다 많으니 그런데 300만이고 100만이고 300만이니까 극단적으로 해서 요게 400만 됐다고 390만 됐다고 해도 얘가 100만 초반이기 때문에 합치면 1000만이 안 됩니다. 900만이나 될까 말까 한 정도예요. 최대로 보더라도. 근데 얘는 선지에서 묻는 서울은 1000만이 살짝 안 되는 애니까.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판단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요. 상식적으로 맞추셔야 되고요. 디귿은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점 개발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디귿 분명하게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도요. 굳이 이게 어디에 분류가 되냐 막 이런 거 선지에서 묻는 정보통신도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보다는 수도권 쪽에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억이 적다는 이 말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분명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드러난 걸로는 7번 어렵고 9번 통계자료 바뀐 거 있었고 8번도 나름대로의 변형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차분하게 기초적인 거 닦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암기한 친구들은 그래도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7번 바로 지형과 관련한 문제를 준 거고요. 왼쪽에 오름이라는 거 줬으니까 기생화산 어렵지 않게 판단이 돼야 되고 오른쪽에 단양이란 말도 있으니까 카르스트 지형 이렇게 되겠죠. 여기 와지 표시도 있죠. 보게 되면 A와 E는 기반함의 용식을 받아도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얘는 용식을 받은 게 맞겠죠. 하지만 제주도의 만장굴은 용암동굴입니다. 제주도는 신생대 화산 지형이고 고생대 기반함을 바탕으로 한 카르스트 지형. 즉 석회암은 나타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밭으로 많이 이용된다. 맞는 얘기죠. C와 D는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진 분지다라고 돼 있는데 분지가 아니고요. 그냥 움푹 패인 와지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D의 기반함은 뭔가 하고 봤더니 고생대 거. 그 다음 B의 기반함은 뭔가 하고 봤더니 현무암 부분, 순상화산 부분, 신생대 거. 그러니까 D가 더 먼저 형성되었다. 이 얘기는 맞는 거죠. 따라서 의라고 정이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형 단원 문제는 6월달 문제가 선생님 개인적인 평가지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문제의 정답률을 떠나서 조금 더 약간 그게 고난도 문항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달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점수도 총점도 중요하죠. 근데 어떤 걸 틀렸냐에 따라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달라지는 거니까 9월 달에 내가 지역 문제 다 맞았어도 자신이 좀 평소에 없었다는 사람들은 꾸준히 체크해주고 이런 식으로 특정 파트에서 자신이 없었는데 문제 맞았다.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걸 수도 있지만 문제 난이도 자체가 좀 쉬웠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자기가 조금 더 많은 실전 문제들을 풀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실전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뭔가 약점이 있으면 그런 거 계속해서 남은 기간 채워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가 여기 진안 쪽이 있고 광주 쪽이 있고 여수 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아파트가 제일 적으니까 가장 농촌적인 성격을 지닌 진안이 되겠죠. 근데 나하고 다는 광주하고 여수는 솔직히 이 자료 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파트 비율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 광주광역시를 대도시로 보고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를
다른 지역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게 광주고 다른 녀석을 아파트 비율이 높으니까 여기지라고 설명하고 싶었으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신도시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전남이나 호남권에서는 낼 수 있을 만한 지역이 많지가 않죠. 예를 들면 나주에 혁신도시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저도 통계 자료를 돌려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농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높을까?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출제자는 이쪽이 그래도 좀 높은 여수가 공업지역이니까 그렇게 의도하면서 낸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이 굳이 왜 호남으로 이걸 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보여줬을까에 대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남아요. 차라리 원래 많이 나왔어도 수도권이나 아니면 영남권의 김해 양산이나 창원 김해 양산이나 뭐 이런 데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냈으면 조금 더 너무 무난해 보여서 출제자가 이걸 다른 지역으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 구조를 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걸 가지고 찍어줄 때는 그렇게 많이 했던 건데 조금 그 부분이 어색해요. 근데 이 나하고 다를요. 누군지 모르더라도 일단 선지로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들어가 보세요. 1번에 가보면 가가 전남에 위치한다 라고 되는데 가는 전북인 게 명확하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가가 가장 시골이니까 인구 밀도가 높다 틀렸고요. 3번은요. 가가 가장 시골이니까 적어도 가보다 나가 여수가 됐건 광주가 됐건 간에 서울로 가는 버스 운행 횟수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두 개의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일단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게 왜 출제가 되었을까에 대한 선생님도 100% 확신은 없어요. 이 두 지역을 가지고 이 자료를 주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에 대한 100% 확신은 없다고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얘가 아파트가 지금 너무 많고 노인도 적으니까 더 신도시의 성격을 지녀야 되는데 여수와 광주를 비교했을 때 여수가 물론 호남권에서 제조업 생산액이 1위인 지역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저 자료들을 모두 다 일반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퀘스천 마크는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낼 때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발달한 데를 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수는 또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아무튼 있었던 건데 제가 여수를 뭐 덜 알았을 수도 있고요. 나하고 다는 하지만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문제에서는 가가 지난 쪽이라는 것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4번 뒤에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노인 비율이 높은 데가 상대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높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5번 총부양비는 가나다가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청장년과 반비례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나하고다가 약간 지역구도에 있어서 선생님도 100% 이걸 왜 냈을까라고 그냥 후행적으로 이거 이렇게 된 게 조금 어려운 포인트였어. 그런 걸 의도해서 냈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냥 선지로 풀었습니다. 선생님 선지로 풀었어요. 13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가가 충북 경기가 들어가 있죠. 강원이 1등인 건 물론이고요. 수력되고요. 나가 전라도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전남 전북 태영광 되겠죠. 다가 경북이 1등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가 들어갔으니까 풍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14번 대망의 14번 심호흡 한번 하세요. 14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궁금했던 걸 해소해주는 문제인과 동시에 와 어렵네 라는 걸 숙제를 남겨준 문제이기도 했어요. 어떤 면이냐? 자, 주어진 자료가 나왔는데 서울과의 값의 차이래요. 그리고 여름, 겨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되어 있고 A, B, C, D 가나까지 미지수를 많이 섞었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눈여겨봤던 건 이거예요. 통계의 연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이게 바뀐 연도인데 아직 EBS 연계교재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6월 달에 이걸로 나왔죠. 9월 달에 이걸로 또 나왔으니까 수능 때는 이제 이걸로 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시작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강수인 거야. 강수는 암기 영역이라고 했는데 6월 달에 해설해 드릴 때도 이 숫자들이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뺑값 문제나 아니면 상대적인 순위를 배열하면 될 수 있는 문제 자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뀐 연도고요. 강수는 암기인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값을 우리가 모두 다 바뀐 걸 아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풀 수도 어차피 없지만 저와 같이 조금 먼저 높이바람이나 아니면 슈퍼문을 좀 풀었던 친구들, 특히 높이바람이 이제 4회 모의고사 중에 3회까지 해설을 끝낸 상태였는데 제가 울릉도 많이 강조했거든요. 연강수가 되게 많이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바뀐 지역이 하필이면 또 나온 거예요. 그게 일단은 이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고 느꼈던 포인트였어요. 또 하나는 선생님은 항상 지도에서 자료는 종류를 보고 지역을 보자라고 했는데 지역에서 여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높이바람 3회, 그러니까
바로 어제였는데 해설을 하면서 제가 했던 그저께였군요. 월요일 날. 해설을 하면서 했던 지역이에요. 했던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에요. 바로 그 높이바람 3회에는 좀 더 오른쪽에 풍산이라는 지역이 나왔고 개마고원 지역에 그것 관련한 문제가 1번으로 높이바람 모의고사 3회에 1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이 지역은 낯선데 나머지 지역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아래쪽이긴 하지만 장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떡하니 나와버린 거야. 이 지역이 나왔다는 게 또 매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딱 보면서 쉽지 않겠다라고 느꼈던 게 시기도 풀어야 될 뿐더러 연도가 바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줬는데 하필이면 원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해야만 푸는 강수량을 가지고 문제를 줬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풀이법을 보여드릴게요. 편한 걸로 푸세요. 일단 제가 풀었던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뺀값이 해당 지역 빼기 서울이니까 서울은 항상 고정된 값이고 여기에 A, B, C로 연결되어야 되는 지역이 앞에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해당된 지역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없으니까 얘는 값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의 음수 양수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순서를 배열해 준 것이다. 무슨 말이냐? 가가 아직 어느 계절인지 모르겠지만 B가 제일 가시기에 강수가 많은 거고 A가 제일 적은 거다. 그리고 나가 아직 어느 계절인지 모르겠지만 나시기에 C가 제일 많은 거고 A가 적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를 아직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 시기를 판단하는 게 보통은 기온으로 주면 차이가 크면 겨울이다. 기온의 지역차는 겨울이 크다. 그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시기 고르는 건 활용을 했는데 강수에 대한 그 계절차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보세요. 요 녀석은 플러스 250 근처에서 마이너스 50 근처가 왔으니까 차이가 300mm예요, 지금. 가시기는. 반면에 나시기는요, A가 제일 적고 C가 제일 많았는데 이게 마이너스 50 정도에서 마이너스 500 근처까지 갔으니까 최대와 최저의 차이가 450 정도가 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걸 지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렇게 본 거지.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강수가 집중이 된다? 여름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여름에 강수가 집중이 되니까 여름에 강수의 지역차가 좀 더 어떻게 될 수 있다? 크게 벌어질 수 있다. 1등하고 꼴등이 있을 때 겨울에 1등하고 꼴등은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가 적으니까 그 안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여름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1등하고 꼴찌가 쭉쭉 끝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세게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한 적이 없었던 걸 여기선 써먹어줘야 되고 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여름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겨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제가 풀었던 방법. 그러고 나서 다음을 보니까 겨울 강수 제일 B가 많네. 그럼 울릉도. 오케이. 그리고 여름 강수 주어진 지역 중에 C가 제일 많네. 그럼 다우진, 서귀포 이렇게 간 거지. 그리고 나면 A하고 D가 있는데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여름에도 D가 많고 겨울에도 D가 많네. 북한에 다우지면서 다설지인 원산이 D, 남아있는 A가 바로 이 지역. 그러니까 A가 장진인데 낯선 지역이 나왔고 개마고원에 있는 지역이 나왔는데 이거 몰라도 이 문제는 풀리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낯선 지역 나왔네 라는 선생님의 걱정은 그냥 기후에 그쳤던 거죠.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연결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에서는 시기를 고르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봤죠. 그랬더니 기억은 가가 겨울, 나가 여름이래. 맞지? 니은 A가 C보다 고도가 높다는데 C는 제주도 서귀포구 바닷가니까 A 갑자기 고도 얘기를 했네. 아, 여기 개마고원 쪽이니까 그런 얘기했나?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겁니다. 니은 그래서 맞는 거고요. 디귿은요. B하고 C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열대야 발생 횟수를 묻는데 둘 다 바닷가기는 한데 그래도 C가 아무래도 좀 더 남쪽이니까 C가 더 열대야 발생 횟수가 많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구나 했어요. 리을은요. D하고 B하고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바닷가긴 한데 얘가 더 큰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위도도 남쪽이에요. 남쪽이니까 연교차 작겠죠? 더 큰 바다에 영향을 받으니까 연교차 작겠죠. 그래서 D가 더 크겠구나. 그래서 리을은 맞겠다.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간 거예요. 4번 간 겁니다.
사실은 근데 니은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마고원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후행적으로 본 거지 선지에서는 봤을 때 디귿을 확실하게 지운 거예요. 디귿을 확실하게 지었더니 2, 3, 4 지워지더라. 2, 3, 5가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 4번에서 기억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죠. 기억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애매했지만 그런 것, 애매했다기보다는 좀 낯설었지만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냐면 4번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제가 시험을 풀면서 했던 방법. 근데 이제 이게 여름하고 겨울을 이렇게 추론하는 게 지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음수다, 양수다의 개념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보면 B, C, D는 보세요. 가시기에 양수고 나시기에만 음수가 됐죠. 양수, 음수. 근데 이제 나시기에 보게 되면 모두 다 음수가 되죠. 그러면 B, C, D는 나시기에는 음수, 가시기에는 양수. 패턴이 똑같아요. 숫자의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요 녀석은 둘 다 음수가 나오는 거야. 여름이 됐건 겨울이 됐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 A라는 녀석이 이 녀석으로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녀석으로. 이것도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선생님 왜요? 첫 번째, 겨울은 다설진 아니어도 겨울비가 많으니까 무조건 서울보다 이세 지역은 겨울 강수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음수가 하나라는 거. 사실은 여름 강수는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왜 쉽지가 않냐면 서울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지역은 연 강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실제 바뀐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보다 연 강수가 되게 진짜 많아졌어요. 이 지역이. 1500mm에 육박할 정도로. 그리고 원산은 북한의 최다 우지예요. 그런 면에서 서울이 여름 집중률이 높아서 여름 강수가 많을 거라는 건 추론할 수 있지만 100% 그렇다라고 해서 이 세 지역이 어찌됐건 주어진 것들이 모두 다 음수니까 지금 나라는 건 음수니까 이 세 지역이 모두 다 이 세 지역뿐만 아니라 얘까지 포함해서 네 지역이 모두 다 음수라는 걸 추론하는 게 쉽냐? 그건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게 판단이 어려워도 둘 다 음수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다. 여름 강수에 대해서 얘네를 100% 개런티하기는 어렵다. 이거 특히 여러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자료 한번 더 확인하면서 확신해갖고 문제 이후에 했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했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지역은 겨울 강수도 서울보다 많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름 강수도 서울보다 많을 수는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A를 먼저 한 겁니다. A를 먼저 하고 겨울 강수는 그래도 이 지역들이 서울보다 많을 수 있지만 여름 강수는 확신이 없었는데 여기서 세 지역이 플러스를 갖는 게 요거였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가가 겨울 나가 여름이다라는 결론을 똑같이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14번은 어려웠던 게 분명합니다. 바뀐 연도의 자료를 가지고 강수량, 암기가 필요한 것들을 줬고 이걸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요. 가시기와 나시기를 판단하는 게 어렵지 이 시기만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운 거예요. 쉽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구성도 좋고요. 낯선 지역을 주긴 좋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숫자의 갭이 벌어진 걸 왜 내가 여름으로 봤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또 한숨 돌리는 문제죠. 굴곡도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굴곡도가 작으니까 제해안선의 단순한 동해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많이 줄었죠. 하나는 적게 줄었죠. 어찌됐건 이 지역이 원래는 더 길었죠. 서해안, 남해안 이렇게 되겠죠. 선지에서 아니나 다를까 왜 줄어들었는지 뭐 이런 걸 묻는데 복잡했던 해안선이 이렇게 방조제를 깔고 간척을 하게 되면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선지에서 간척이 원인이다 해준 거고요. 니은은요. 조차는 황남해안이 큰 거죠. 보시면 얘가 남해안인지 가가 남해안인지 나가 남해안인지 혹은 가가 서해안인지 나가 서해안인지 헷갈려서도 얘가 무조건 동해안이 되는 거니까 조차는 나 지역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밖에 갈 게 없는 겁니다. 이것도 다가 동해안이니까 무조건 지어줄 수 있고 리을은 가장 크다는데 얘가 동해안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번은 요 두 개가 뭐냐를 판단하는 건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요게 동해안이라는 것만 알면 문제는 그냥 풀려나가는 패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보겠고요.
16번은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제조업과 관련한 내용을 주면서 그걸 시도별 자료나 아니면 특정 도시, 시군 자료로 주는 게 아니라 광역권으로 묶어준 자료입니다. 뭐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는데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친구들은 위험해요. 뭐냐? 나와 있는 단위가 비중이 아니라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가 막대 그래프의 높이들이 제일 높아서 제조업 출하액이 크니까 영남권이고 이게 수도권이고 이게 충청권이고 이게 호남권이다 라고 가서 정답을 3번으로 한 친구들인데 결과적으로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맞는데 이 친구들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조업 출하액은 이 업종들에 대한 것만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전자 빠져 있고요. 화학, 석유정제 및 코크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값셋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외웠던 제조업 출하액을 가지고 이걸 봤다면 그거는 운 좋게 맞으신 거지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봐주시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업종을 줬잖아요. 자동차. 자동차는 울산, 경기, 충남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잖아. 근데 울산 큰 거 알지? 근데 영남권은 울산 말고 다른 지역도 있지. 수도권에 경기 크단 말이야, 자동차. 근데 수도권에는 서울하고 인천인데 서울, 인천 자동차에서 인천이 물론 있지만 크게 강조된 거 못 봤는데 영남권에서는 울산 말고도 경북, 경남 이런 데서도 어찌됐건 다 포함되어 있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차로 봐서도 영남권, 이게 수도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쉬운 건 1차 금속일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라면. 왜냐면 포항, 광양, 당진을 1차 금속에선 강조했는데 수도권이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는 호남권이 결론적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눈여겨서 안 봤겠지만 호남권에는 섬유가 없다는 것도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섬유했던 거 생각을 해봐. 어디였는데? 경기, 경북, 그 다음에 대구, 서울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호남 지역에서는 생각한 데가 없었다는 거죠. 있다 없다 뚜렷한 이런 녀석도 참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만약 ABC 가나다를 섞은 문제를 많이 내고 싶어서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그걸로 조절하고 싶었으면 이 업종도 ABC로 가려도 이 문제는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됩니다. 막대 그래프가 제일 작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그러니까 정유하고 화학을 더했을 때는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분리해 놓으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1등이 전자고 그 다음 큰 게 자동차 그룹이거든요. 자동차나 정유 이런 게 커요. 근데 지금 여긴 정유, 석유와 관련된 건 없으니까 그걸 바탕으로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17번은 1단원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난해하게 느껴지게끔 문제를 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게 되면 기억의 내수인데 내수의 1번 선지에서 간척을 하면 영해가 확대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선기선이 있으면 여기에서 12L을 따져서 나가준 게 누가 되는 거냐면 영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육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육지와 직선기선 안쪽에 바다가 내수가 되는 거예요. 간척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단 말이야. 간척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분명 빨간색으로 빗금진 것처럼 영토가 늘었고 바다가 줄었는데 줄어든 바다는 내수가 준 거지 여기는 영해는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1번 선지는 잘못된 거고요. 2번은요. 영해 위에 항공이라고 하니까 영공이고 군용기는 통과가 안 되죠. 허용할 수 없죠. 3번은요. 예, 바로 맞는 겁니다. 디귿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서경렬 비열도래. 서경렬 비열도가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보니까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해의 기점이 표시되어 있대. 충남의 태안이면 서해안이고 서해안에선 직선기선이 적용되는데 거기에 영해의 기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경렬 비열도 요 녀석이 뭐란 얘기냐면 최외곽 도서 바로 직선기선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 선지에서 얘기한 디귿과 가까운 육지까지의 바다라는 건 바로 디귿이 이런 데가 되는 거니까 저기서 가까운 육지까지의 바다라는 건 요 내수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은요. 한중에 왜 일본이 낍니까? 안 되고요. 5번은요.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한다. 이 5번 선지가 매력적인 오답인데요. 미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수 있어요. 0에 있어요. 그리고 나가게 되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우리의 수역이 있고 이 서해안 쪽에는 한중이 같이 쓰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5번 선지에서는 미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경열 비월도를 지나 직선기선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사이 해역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그림 잘 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금 미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영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영해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뭐라고 해? 기선에서 바로 여기서 서경열 비열도를 지난 직선기선 여기에서 200캐리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단서가 붙지. 단 영해는 제외. 그럼 이 항목을 이 5번 선지에다 정확히 적용을 하면 요 빗금친 하얀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이 영해라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잘못된 겁니다. 5번 선지가 매우 잘 돼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정말 잘 가다듬어진 좋은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웠죠? 자, 18번 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죠. 18번 문제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에 대한 조금 선생님이 고민했던 부분과 이런 것들 나중에 자료를 검증한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지금 18번 문제는 재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튀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18번 문제를 풀 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왼쪽에서 가나다에서 봤을 때 이게 보온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두 개가 다 낮으니까 이게 보온이라는 것도 너무 명확한데 가하고 나에서 누가 청주고 누가 진천일 것이냐 A하고 C에서 누가 청주고 진천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왼쪽의 자료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준 건데 둘 다 증가를 했는데 진천이라는 녀석은 혁신도시라서 증가의 요인이 있고 청주란 녀석은 청원군하고 통합된 것도 있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지역이라서 요 지역도 증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솔직히 확신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마도 얘를 청주로 생각하고 얘를 진천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자리에서 A하고 C는 이 왼쪽은 맞았든 틀렸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었고 나중에 생각을 고쳤지만 그랬는데 오른쪽 자료는 진짜 감이 안 오더라고. 왜냐하면 서비스업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서비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청주에 도청이 있기 때문에 요게 청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도시 그래도 진천인데 근데 어찌됐건 또 한편으로는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가 혹시 진천은 아닐까 그 생각도 했다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C에서 광원 및 제조업이 이렇게 높은 걸 보고 청주의 하이닉스 전자 때문에 이게 엄청 크구나. 워낙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이게 청주 아닐까 이 생각을 한 거야. 다시 말하면 A하고 C를 뭘로 연결을 해도 그냥 납득이 된다기보다는 다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A하고 C는 진짜로 미궁이었고 가하고 나는 조금 더 확신을 한 상태에서 선지를 봤더니 1번이 곧바로 나의 혁신도시가 있구나 라고 하니까 1번이 정답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선지를 봤더니 2번은 다가 보은인 게 분명하니까 거기가 농림업 취업 인구 비율이 높다니까 가가 보은보다 높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 선지는 무조건 지웠고요. 3번은요. 다가 B인 건 맞는데 가가 A라고 했으니 일단 선생님이 생각한 거에서는 가가 청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A가 청주란 말인가? 이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솔직히 가를 확신할 수도 없고 A를 확신할 수도 없는데 일단 이거 넘어갔지. 세모치고. 그리고 4번 선지에서는 C에는 고속철도가 생명과학단지가 있다 라고 하니까 4번 선지는 C가 청주다 라는 얘기가 돼서 일단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야. 3번하고 4번이 똑같은 청주로 하나는 A라고 하고 하나는 C라고 하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5번 선지로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A가 C보다 여기에서 보면 A하고 C가 광원 및 제조업이 28%고 42%잖아. 근데 A가 광원 및 제조업 취업 인구가 더 많대. 그 말은 뭐냐면 누가 청주인지 누가 진천인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5번 선지를 썼다는 건
A가 뭐라는 얘기냐면 비율은 적어도 전체 인구가 많아서 이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거야 라는 의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A를 청주로 본 선지가 되더라 라는 거지. 선생님이 느낀 게 뭐였냐?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좀 이상한데? 이상한 데를 느낀 거야. 이거 자료가 뭔가 좀 안 맞는데? 왜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나를 진천이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은 진천이 혁신도시가 많으니까 정답이 1번 나와야 되는데 3, 4, 5번의 선지를 보니 A가 청주라고 말한 3번과 5번, C가 청주라고 말한 4번. 어차피 경우의 수는 그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 세 개 AC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는 4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근데 보면 얘는 그냥 꼭 집어서 나가 진천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3, 4, 5번은 어쩔 수가 없어. 특히 4번하고 5번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게 경우 1, 경우 2를 나눠줬을 때 A하고 C가 지금 오른쪽 자료에서 헷갈린다라고 했는데 A가 청주면 C가 진천. A가 진천이면 C가 청주가 되는데 경우의 수로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3번은 그렇다 칠게. 4번은 C를 진천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를 말한 거고 C를 청주라고 말했으니까 이걸 말한 거고 5번은 A를 청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둘 중에 두 개가 반대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밖에 될 게 없는 거예요. 4번 아니면 5번밖에. 그럼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1번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진천이, 이게 청주가 아니고 얘가 진천인가 봐. 그래야 나의 혁신도시가 있다는 게 틀리는 거니까. 이게 청주인가 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일단 지우고 여기에서 경우를 따졌다니 그러면 3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가가 누구라고 했냐면 A라고 했잖아. 가가 진천이 됐잖아. 그럼 이번에는 A가 청주가 아니라 진천이다가 된 거니까 A를 진천이다로 본 선지는 누가 되는 거고 3번 선지는 바로 경우 2번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3번, 4번은 똑같은 경우 2, A가 진천, C가 청주인 걸 말했으니까 동시에 답이 될 수 없지.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요거고 정답은 몇 번으로? 5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푼 거야. 실제로 난 그렇게 풀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렸죠? 했어요. 근데 3, 4, 5번에서 경우의 수가 꼬이면서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선지가. 난 1번인 줄 알고 끝까지 읽어보려고 간 거였는데. 그래서 내 생각도 바꿨다는 거지. 그리고 좀 분하잖아. 그래서 문제를 더 풀면서 연구실에 연락해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자료를 좀 내가 로우 데이터를 주고 이거 좀 처리해줘 그랬어요. 요 자료, 왼쪽 자료. 그랬더니 출제된 자료하고 내가 그린 자료가 너무 다른 거야. 연구실에서 그려준 자료가. 진천은 비슷하게 가요. 청주가 너무 다른 거야. 순서도 완전히 역전돼 있고. 이게 뭐야? 그래서 좀 건너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여쭤봤더니 첫 번째 자료 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요 처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구해본 게 좀 오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었냐면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없어졌지만 과거에 옛날 자료에 있었던 청원군하고 청주가 통합이 된 거니까 청원 자료가 빠져 있더라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순서까지 뒤바뀔 정도인가? 내가 봤을 때 순서를 떠나서 값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텐데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그렇다고 평가에서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료를 잘못 검증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못 풀어서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저도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도시라서 더 가파르게 나중에 올라간 걸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식적으로 이렇게 완전 일반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양심에 찔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풀었던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지역구도도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가가 진천이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혁신도시 때문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면 공공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높은 걸로 진천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료에 맞고 틀림은 제가 검증할 부분은 아니고 이건 통계청 자료를 있는 그대로 하셨을 테니까 가공을 하면서 뭐 외국인 뺀다든지 아니면 청원을 합한다든지 이러면서 원칙대로 하셨을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논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100% 이 자료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선지로 구성을 풀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이 과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정직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막 정확히 알지도 못했는데 넘겨 짚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자료 처리하게 되면 뭔가 좀 배반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할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풀었으면서 이걸 마치 지식인 양 푸는 거는 조금 자기 모순인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복잡하더라도 풀었던 과정을 그대로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서 해드렸어요. 1번을 답인 줄 알고 쭉 갔는데 3, 4, 5번에서 뭔가 경우의 수가 꼬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각을 바꿨다. 가나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이따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12번도요. 제가 약간 자료가 좀 의심스러워서 조교한테 처리를 부탁했어요. 촬영을 들어간 사이에.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여수하고 광주가 정답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아마 해설을 아까 할 때 여수가 다가 되고 광주가 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찾아보자고 못했고 노년하고 유소년하고 청장년 비율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조금 또 그 결과랑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12번 문제 정답에는 지장이 없지만 12번에 뭔가 데이터를 놓고 보았을 때 제가 나하고 다를 바꿔 설명한 거면 간단하게 12번을 다시 촬영하진 않을게요. 다시 촬영하진 않겠습니다. 피디님. 근데 요 12번에 대한 것만 20번 끝난 이후에 다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어차피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12번은 정답은 구할 수 있었지만 자료 이거 확신이 있나? 고민이 있었고 14번은 머리가 아팠지만 구해냈고 제가 풀었을 때 18번은 이거 뭐 좀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답은 그것밖에 없어서 하긴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넘어가게 되면 19번 문제 참 참신한 문제 같고요. 홍천하고 양양 쪽에 지명을 써주면서 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고도가 높은 누가 있냐면 태백산맥이 있는 거예요. 태백산맥은 지금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자른 거고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동성 지형이잖아. 그 상태에서 태백산맥이 있는 이쪽은 높은 부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분수계, 물줄기를 나누는 분수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분수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얘는 황남해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얘는 동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의 줄기를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그런 설명은 없지만 시꺼멓게 나와 있는 높은 부분이 고도가 높은 시꺼멓게 나와 있는 화면에서 너희들 교재에서는 시꺼멓게 나와 있고 프린트에서는 시험지에서는 화면에서는 하얗게 나와 있는 부분이 높은 부분인데 이걸 기준으로 양쪽으로 물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게 되면 1번은요.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와 관계된 건데 이거는 여기 주변에 있는 등고선의 숫자를 참고하셔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동일한 유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수계고 요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요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한 유역이 아닌 겁니다. 반대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굳이 양양 쪽 간다 이거 홍천 쪽을 지나간다 지명까지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요. 태백산맥이니까 2차가 아니라 1차 산맥이고요. 4번은요. 감익공유 주변이 산인데 여기 언덕을 끼고 돌고 있으니까 구화도고 그래서 옛날 하천의 유로의 일부였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리고 5번은 너무 명확하게 아닌 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태백산맥으로 인식했냐 아니냐 즉 3번 선지와도 관계가 있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2번 선지까지 그게 분수계가 되고 양쪽으로 갈라진다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 이게 태백산맥인지 모르고 그러면 가운데가 분수계인지 모르고 그러면 이거 같은 유역이다 뭐 이런 것도 같은 유역이냐 다른 유역이냐 또 판단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물줄기가 이렇게 있지만 확대된 건 이건데요. 여기서 보면 바다로 강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은 모여간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요 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쪽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합쳐지려면 가야 되는데 끊깁니다. 이런 게 없죠. 황해바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검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20번은요. 주구, 인구, 단계 구분도를 주고 여기에 제목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개 지역 강원도 지역으로 하는데 강원도로 볼 때는 춘천하고 강릉, 원주하고요. 강릉을 보셔야 돼요. 이 세 개가 빅3고 이 세 개가 동시에 체크되어 있는 건 갑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밖에 나올 게 없냐면 인구 밀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얘를 인구 밀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됩니다. 일단 도시지역인데 5번 선지에 있는 노년층이 많을 수는 없고요. 선생님 숙박 및 음식업 이런 거 많을 수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반대로 질문해 볼게. 야, 대관령은 왜 없어? 얘들아? 대관령 쪽은 그럼 숙박 및 음식이 왜 없어? 저기도 관광이 발달한다는데? 그게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쪽은 인구 밀도로 가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인구 밀도가 아니면 다른 애가 인구 밀도인데 아니 강원도의 빅3인 세 지역이 빠진 상태에서 인구 밀도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심지어 강원도에서 제일 큰 원주 빠졌고요. 얘도 원주 체크 안 돼 있는데 인구 밀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인구 밀도로 먼저 해주고 요 두 개가 하나가 뭐가 되냐면 노인, 하나가 뭐가 되냐면 숙박 음식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인은 상대적으로 강원도 안에서도 더 농촌 지역에 강할 거고요. 그리고 숙박 및 음식은 조금 더 관광이 발달한 지역에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주목하자라고 하고 싶어요. 동해바다, 동해바다. 오케이? 그럼 뭐 이쪽에도 노인은 있겠지. 하지만 관광지로 동해바다가 좀 더 유명하지. 여기선 동해바다가 빠진 데가 있죠. 뭐 속초나 이런 데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강릉까지 뭐 강릉, 양양, 고성, 뭐 속초, 반복하네. 고성 그다음에 양양, 속초, 양양, 강릉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중간중간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관광과 관계된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어요? 그런 걸로 봐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현장에서 풀 때는 겹치지 않고 빠져있는 지역들을 봤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차이가 있었고요. 요거 같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있었고 요거 같죠?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있다 없다 차이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서 성격을 규명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봤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1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주어진 문제들을 모두 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간은 길어졌지만 뒤쪽에 3페이지, 4페이지에서 12번이나 14번 자료 설명은 14번 많이 걸렸고 18번 많이 걸렸죠. 특히 18번은 제가 풀었던 거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핵심은 자료 조금 뭔가 자료로 봐도 이상함이 있고 이걸 배경 지식으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그게 결론이었고 그렇다면 선지를 통해서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출제자들도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역배점으로 이거 하나 틀려도 2점. 요 정도만 손해보게끔 그렇게 한 것 같다. 14번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이후에 혹시라도 12번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출제 많은 경험 있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이후에 12번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나타났습니다. 12번 문제에 대한 자료가 뭔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던 거죠. 일단 아까 풀었던 대로 이게 가가 맞고요. 그럼 정답은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나하고 다를 이거를 나로 보고 이거를 다로 봤었는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확인을 다시 했고요. 자료를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여수 거를 보니까 유소년 광주가 많고 청장년 광주가 많고 노년은 여수가 많고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도시적인 성격으로 광주를 보고 있고 여수가 조금 더 농촌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별도 광주가 많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자료로 다시 와서 보게 되면 요게 다고 요게 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선지에서 정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다른 지역들은 광역시들이 뭐 대표적으로 특별광역시를 가지고 할 때 서울주에서 뽑아냈다 이걸. 그리고 부산 쪽에서 뽑아냈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이나 부산이 되게 노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론 광주 사람이 여수로 나간 건 아니지만 이 주어진 세 지역 중에 광역시가 그 권역의 광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가 가장 젊다. 젊은이가 많다. 그리고 노인이 적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특별광역시들 서울과 부산이지만 특히나 많이 나왔던 그 지역들의 일반화된 패턴과는 조금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은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문제로서 이 지역의 선정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요. 정답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걸 다시 한번 확인 원 데이터입니다. 해서 선생님이 넣어서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해설지에서도 아마 EBS나 이런 데 평가원 문항들 해설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처음에 초고를 고쳐서 다시 올려주고 뭐 이렇게 되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한국지리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